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제10대 서산시장을 역임하신 맹정호 전 서산시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셨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아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야기 앞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서산시장을 했던 맹정호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창한 봄날 시민 여러분에게 꽃향기로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통해 알고는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 2심과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그간 어떤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셨나요? 지난 2022년 서산시장 선거 때 제가 한 연설회장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 발언의 취지는 저와 경쟁했던 후보에게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네. 제 스스로 청렴한 시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한 시민이 고발을 했어요. 허위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지 않고 당시 당선자죠. 서산시장 당선자인 이현섭 시장이 또 고소도 하고 재정 신청을 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선고유예, 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 아니면은 이 법정 다툼을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하겠다라는 취지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심에서 재판이 끝나나 했더니 다시 고법, 대법 이렇게 가게 됐고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공인, 이거는 죄가 없다 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좀 힘든 시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가 저는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경쟁자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려는 이러한 나쁜 정치는 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서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시민 통합 차원에서 고소를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겠지만 하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경쟁자를 사법적으로 끝까지 죽이려 하는 나쁜 정치는 좀 끝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정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드셨던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네.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3년 동안 죄송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저의 부족함을 오히려 탓했죠.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왜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이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고요. 나무도 겨울에 자란 나무가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저도 법정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낙선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단단해졌다, 좀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질문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을 보면 인지초, 서령보, 충남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까지 역임하셨는데요. 네. 와, 정말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경력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거 충남 도의원 2번을 했거든요. 충남도의원 2번까지 네. 추가하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맹정호가 할 정도로 저의 학창 시절은 좀 조용했고 그때 저의 꿈은 국어 선생님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 기억이 지금 새롭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뒷부분만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네. 네. 그러면 다시 제가 네. 질문을 네.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학창 시절은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제가 대학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는데요. 네. 제가 일했던 부서는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기획비서관실은 청와대 연구소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말하기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학구열이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지적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청와대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의 행정관 경험도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행정관으로 일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 철학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는 방법, 민심을 어떻게 정치에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고 아마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경험했던 것이 도의원도 하게 만들어주고 시장도 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떡잎부터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시장 재임 시절 온통 서산이 기억납니다. 온라인 소통을 활발히 하셨는데 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선 7기 맹종호 서산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온통 서산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이 10원도 안 들었어요. 기존의 네.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온통 서산은 온라인으로 통한다, 따뜻하게 통한다, 모든 것이 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요. 우리 시민들이 서산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어느 부서에 제기해야 될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전화 받는 공무원이 이 일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핑퐁을 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온통 서산을 만들고부터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할 거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올려만 주시면은 서산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민선 7기 쭉 보니까 한 5천 건 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천 건이 넘는 민원들을 온통 서산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좀 모범 사례가 돼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온통 서산하면은 맹종호인데요. 네. 지금은 온통 서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네. 이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걸맞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 같아요. 또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맹종호 TV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잠깐만. 그 이수진에게 좀 잘못했어. 다른 질문인데. 네, 그렇죠. 예, 제가 좀 알기. 잘못한 거 알지? 네. 거기서 다시 가야 될 것 네. 같아.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맹종호 TV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그대로 시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는 뜻인데요. 제가 2022년 서산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앞으로 벽보를 붙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부터 할게요. 네. 시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시민 여러분의 요구, 명령에 따라서 저의 앞길, 진로를 좀 정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도의원도 하고 시장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도의원도 하고 싶었고 시장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저 정치인으로서 맹정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시민들에게 요구했다면은 이제는 그 빚을 갚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 맹정우 아직 젊으니까 이런 일을 시민을 위해서 서산시를 해 하면은 그 요구에 따르겠다는 다짐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산을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네, 말 그대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산에 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근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네. 조심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공식적으로 출마하시는 걸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상경 그리고 대통령 파면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내년에 지방선거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았죠? 아니요, 시원했습니다. 네. 네. 맹정호 전 시장님과 인터뷰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 정치 네. 공백기 자연인으로서의 일상도 궁금합니다. 일상은 어땠나요? 즐기는 취미나 일상 루틴 같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래간만에 좀 즐겼습니다. 이게 아침에 도서관에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요. 인지 시골집에 텃밭이 조금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농사도 짓고요. 지인들하고 막걸리 한 잔도 마시고 산에도 네. 다니고 이랬습니다. 특히 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글들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곧 시민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되게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취미를 가지셔서 그런지 딱 전 시장님을 뵈니까 뭔가 여유롭고 그런 정겨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연이 죄송합니다. 다들 시민 여러분이 저의 표정을 보면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오히려 에너지가 조금 더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뭐 아무래도 좀 몸이 가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또 가볍게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늘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뭔가 서산 시민을 죄송합니다. 네,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맹정호 전 시장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시장할 때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좋았던 건 이런 거였어요. 오래 만날 수 있고 더 진실되게 만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소통의 질들은 더 높아졌다. 저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속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람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서산의 뜨거운 감자. 이거 프롬부터 이거. 네. 이번에는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서산의 뜨거운 감자. 네, 맞습니다.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문제. 현 이완섭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요. 전 시장님 재임 시기에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서산시 현안인데요. 그럼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안 나와. 예? 얼굴 안 나와? 이렇게 도심 속에 큰 공원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산 호수공원, 호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호공은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곳에 오셔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수에 물이 있고 또 오늘 많은 꽃들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요. 아마 우리 시민들의 힐링 장소가 이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꽃들이 보라색, 흰색, 네. 빨간색 너무 알록달록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송 아나운서님, 이곳이 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어떤 곳이었나요? 똥방죽이라고 불렸거든요. 똥반죽. 그게 뭐죠? 여기가 저수지였는데 수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똥방죽이라고 불렸는데 네. 이곳을 시민들이 시민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멋진 공원이 생기게 됐어요. 와, 시민들의 의견도 그러면 넣은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 많이 나와 계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맹정호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영산홍처럼 꽃다우십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못 뵈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 할머니랑 나왔어요? 네, 해야지. 안녕, 맹정호 아저씨야. 할아버지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아기들이 갈 데가 없다고. 아이고, 여기에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 네. 하나에. 죄송해요. 아니, 서산이 아직은 네. 미흡하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도시 인프라가 아직은 잘 갖춰지지 않았고 예. 특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씩 채워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 맛있게 먹어. 빠빠이. 빠이빠이. 이곳은 서산시가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서산시 예천동 125-1번지 공용부지입니다. 이곳은 원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가요? 이곳은 서산시가 당초에 문화시설을 짓기 위한 문화시설 용지였는데요.
지금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데요. 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책 혹은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요? 당초 이 자리에는 민선 7기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행정 절차도 많이 진행이 됐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도 확보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또 디자인도 나왔고 기공식만 하면은 됐던 곳인데 이곳을 민선 8기 이완섭 시장이 들어서면서 도서관 대신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특히 교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앙도서관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으로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곳입니다. 현재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곳을 도서관을 짓고 주차장을 짓지 말자. 주차장을 짓고 도서관을 짓지 말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짓고 부족한 주차 시설은 주차 시설대로 한다면은 시민들의 갈등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기회가 남았다면은 주차장 공사를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 시민들이 도서관과 주차장을 같이 짓자는 답변이 나올 텐데 저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 문화시설, 교육시설 너무 부족해요. 네, 어서 하루빨리 갈등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서산 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 동부시장으로 함께 옮겨봅시다. 가시죠. 함께 가시죠. 네. 네. 어머니들 잘 지내셨어요?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 손님이 없어서. 그래도 힘내시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잘 견뎌야지. 네. 제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네. 어머니도 잘 지내셨어요? 기억나요? 아주 오늘 좀 파셨어? 사람이셔야지. 죄송해요. 그래도 힘내시고 어머니. 그리고 건강 챙기셔야 돼요. 네. 네, 이곳은 서산장의 명맥을 잇는 서산 동부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자주 오셨던 곳이죠? 이곳 동부시장은 제가 시장하면서도 많이 왔던 곳이지만 시장하기 전에도 시장을 한 뒤에도 이곳은 자주 와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 곳입니다. 동부시장은 또 충남에서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동부시장을 애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동부시장에서 즐겨 먹는 음식은 국밥이거든요. 네. 여기 식당 골목에 가면은 많은 국밥집들이 있는데 모두 다 맛있어요. 그래서 동부시장에서 국밥 한번 드셔보시라고 적극 권하고요. 네. 그리고 동부시장이 수산시장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사시사철 계절별로 다양한 수산물 생선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걸 먹고 싶을 때 동부시장에 와서 또 먹고 가곤 합니다.
동부시장엔 정말 맛있는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집 갈 때 하나 포장해 가야겠습니다. 요즘 서민 경제가 어렵다 못해 IMF 때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개선안 등이 있으실까요? 동부시장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애용하는 곳이긴 하지만 요즘 상인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IMF 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선 7기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길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네.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 한 2,100억 원 정도 민선 7기에 발행을 했는데 그때는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곳 동부시장을 많이 왔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이 지역화폐 인기가 좀 떨어졌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해서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순환 경제가 또 선순환될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 동부시장의 상인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무엇인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옆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은 밥솥에 밥하는 것도 미안했다는 게 우리 선조들이에요.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시성 행사, 선심성 행사 뭐 이런 행사 위주로 시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정책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시의 사업과 관심이 더 모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어서 하루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다시 CBC 충남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맹정호 전 시장님과 호수공원과 죄송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네, 여기는 다시 CBC 충남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맹정호 전 시장님과 호수공원과 서산 동부시장을 함께 다녀왔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적극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방송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늘 인터뷰 타이틀이 시민이 가라는 길을 묻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송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방송은 저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방송이라기보다는 맹정호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저를 되돌아보면서 많이 단단해졌다, 많이 커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서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맹정호 제가 가진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C 충남방송 특집 시민이 가라는 길을 묻다 맹정호 전 시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4년여의 정치 공백기를 깨고 다시 시민 앞에 선 맹정호 전 서산 시장님을 제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BC 충남방송 특집 시민이 가라는 길을 묻다. 맹정호 전 시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4년여의 정치 공백기를 깨고 다시 시민 앞에 선 맹정호 전 서산시장님께 진심 어린 이야기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더 새로운 서산을 위하여 또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며 이상 인터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